벚꽃이 피기 시작한 도쿄의 봄은 어딘가 들뜬 공기와 함께 찾아왔다. 하지만 고쿄 히가시교엔 그 중에서도 오테몬 근처의 공기는 달랐다. 육중한 돌담과 옛 성문의 위험 아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황궁 호위관의 존재는 시간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그 부동의 존재, 사토 마사히로, 경관의 감시구역 안으로 마치 그림자처럼 한 청년이 스며들었다. 켄타였다. 탈색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바람에 날렸고 낡은 백팩에는 스케치북과 스프레이 페인트 캔 몇 개가 들어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무언가에 집중할 때는 소년 같은 순수함이 언뜻 비쳤다. 켄타는 사토 경관의 시야가 잠시 다른 곳을 향한 틈을 타 재빠르게 오테몬 근처 돌담 구석에 작은 스티커 하나를 붙였다. 자신의 서명이 담긴 일종의 영역 표시였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낮고 엄격한 목소리. 사토 경관이었다. 그는 어느새 켄타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 빈틈없는 제복 차림,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켄타는 속으로 혀를 찼다. 들켰군. 그냥 산책 중인데요. 켄타는 어깨를 으쓱하며 능글맞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백팩끈을 꽉 쥐고 있었다. 사토는 켄타가 붙인 스티커를 발견하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감정의 동요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켄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곳은 낙서나 스티커 부착이 금지된 구역이다. 즉시 제거하도록.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미리 녹음된 기계의 음을 듣는 것 같았다. 켄타는 그의 이런 무감각함이 오히려 신경을 건드렸다. 저 돌덩이 같은 남자의 표정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다는 엉뚱한 오기가 발동했다. 알겠습니다, 경관님. 켄타는 마지못해 스티커를 떼어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반항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일부러 사토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빤히 쳐다보았다. 두고 보자고, 돌덩이 아저씨. 멀찍이 서 백발의 외국인 노부인이 광경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영국에서 온 관광객이었다. 그녀는 훗날이 조용하지만 팽팽한 드라마의 유일한 관객이 될 운명이었다. 켄타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다. 그는 다만 저 딱딱한 제복 뒤에 숨겨진 인간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다. 첫 번째 조우는 그렇게 짧지만 강렬한 긴장감을 남긴 채 끝났다. 그날 이후 켄타에게 오테몬 근처는 단순한 통행로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거의 매일같이 그곳에 나타났다. 처음 며칠은 일부러 사토의 시야 안에서 얼쩡거리며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보란듯이 벤치에 앉아 시끄럽게 음악을 듣거나 근처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척을 했다. 하지만 사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규정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할 뿐 켄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다. 아니, 어쩌면 철저히 무시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켄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더 이상 유치한 도발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백팩에서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그리고 사토가 보이는 적당한 거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비꼬는 듯한 캐리커처였다. 각진 턱, 일자로 굳게 담은 입술, 그림자처럼 깊은 눈매를 과장해서 그렸다. 그림을 그리면서 켄타는 낄낄거렸다. 이것 봐라. 당신도 내 펜 아래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뿐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켄타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사토를 단순한 돌덩이나 권위의 상징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사토의 부동자세 속에 숨겨진 미세한 긴장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발 뒤꿈치에 실리는 미묘한 무게중심의 이동, 제복깃에 스치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듯 살짝 힘이 들어간 목덜미 근육,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그의 눈빛 속에 스치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파편들. 켄타는 자신도 모르게 스케치북에 그런 디테일들을 담아내고 있었다. 캐리커처는 점차 사라지고 사실적인 묘사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사토의 제복의 주름 하나하나, 그의 손등에 희미하게 솟은 힘줄, 햇빛에 반사되는 구두의 광택까지 집요하게 관찰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그는 제복이라는 껍질 아래 숨겨진 인간 사토 마사히로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의 이런 변화를 눈치챈 것은 역시나 에밀리였다. 그녀는 여전히 거의 매일 그곳을 찾아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그녀는 가끔 켄타에게 다가와 그의 스케치를 훔쳐보며 미소를 짓곤 했다. 그림 실력이 아주 좋군요, 젊은이. 그녀는 부드러운 영어 억양으로 말했다. 켄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저분은 항상 저렇게 서 있나요? 에밀리는 사토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네, 직업이니까요. 켄타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에밀리의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항상 저렇게 서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그는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반항심과 호기심 사이에서 켄타의 내면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사토에게 어떤 형태로든 한 방 먹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모순된 감정에 사로잡혔다. 벚꽃은 점점 더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었고 켄타의 스케치북에는 사토의 모습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쌓여갔다. 사건은 예기치 않게 일어났다. 벚꽃이 절정을 이룬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평소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황궁 동쪽 정원을 찾았고 오테몬 근처도 활기가 넘쳤다. 켄타는 여느 때처럼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었다. 사토는 여전히 부동자세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에밀리가 사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발을 헛디뎠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놓칠 뻔했다. 어머! 에밀리의 짧은 비명과 함께 카메라는 공중으로 떠올랐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날 것이 분명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켄타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벤치에서 뛰쳐나와 떨어지는 카메라를 아슬아슬하게 낚아챘다. 그의 운동신경은 거리에서 다져진 것이었다. 괜찮으세요? 켄타는 숨을 고르며 에밀리에게 카메라를 건넸다. 오 세상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젊은이. 에밀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교차했다. 주변의 몇몇 관광객들이 잠시 이 소동의 시선을 보냈지만 금세 다시 자신들의 볼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켄타는 느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느꼈다. 사토의 시선이 자신과 에밀리에게 향했다는 것을. 평소라면 절대 벗어나지 않았을 그의 시선이 규정된 정면이 아닌 소동이 일어난 쪽으로 아주 잠깐,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머물렀다. 그리고 켄타는 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 스친 아주 미세한 감정의 동요를. 그것은 놀람이었을까?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 혹은 둘 다였을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사토의 표정은 곧바로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왔고 시선도 다시 정면을 향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켄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저 돌덩이 같은 남자에게서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본 것은 그것이 비록 찰나의 순간이었고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켄타에게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그날 이후 켄타는 사토를 그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그의 겉모습이나 딱딱한 자세만을 그리지 않았다. 그는 사토의 눈빛, 굳게 담은 입술의 미세한 선, 그리고 그날 보았던 찰나의 동요를 떠올리며 제복 뒤에 숨겨진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고 표현하려 했었다. 그의 그림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켄타 자신만의 방식의 대화 시도였다. 그는 사토의 고독을, 인내를, 그리고 어쩌면 숨겨진 슬픔까지도 그의 그림 속에 담아내고 싶었다. 에밀리는 며칠 후 켄타에게 작은 기념품을 선물하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용감했어요. 덕분에 소중한 추억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켄타의 스케치북을 넘겨보며 말했다. 이 그림들 참 특별하네요. 특히 이분을 그린 그림들은 뭔가 깊이가 느껴져요. 그녀는 사토를 그린 페이지들을 가리켰다. 켄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그림이, 자신의 시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읽힌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벚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봄은 서서히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켄타와 사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했던 시간은 짧았다.
이제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려 땅 위를 하얗게 뒤덮었다. 그 모습은 화려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했다. 켄타는 흩날리는 벚꽃잎 속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사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강풍이 불어 제복 옷깃을 세차게 흔들고 그의 머리카락 몇 올을 흐트러뜨렸지만 사토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켄타는 이제 그의 미동 없는 모습 뒤에 숨겨진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굳게 담은 입술은 날리는 꽃잎이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의 표현처럼 보였다.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은 강한 바람에 맞서는 작은 저항처럼 느껴졌다. 켄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스케치북에 담았다. 흩날리는 벚꽃잎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그 속에서 부동 자세를 유지하는 사토의 정적인 모습이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강했다. 켄타가 앉아있던 벤치 옆의 작은 나무에서 마른 가지 하나가 부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제법 큰 소리가 났지만 사토는 여전히 정면만 응시했다. 하지만 켄타는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고 바람 소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켄타는 그것이 소리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믿고 싶었다. 저 제복 아래에도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신경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켄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사토의 표정을 바꾸거나 그를 도발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그의 관심은 온전히 사토 마사히로라는 한 인간에게 향해 있었다. 저 엄격한 규율과 제복 뒤에 어떤 삶이 있을까? 그는 퇴근하면 무엇을 할까? 웃을 때는 어떤 표정일까? 가족은 있을까? 그는 왜 이토록 자신을 통제하는 삶을 선택했을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을 얻을 길은 없었다. 켄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관찰하고 상상하고 그리는 것뿐이었다. 그의 스케치북은 이제 사토에 대한 켄타의 내면 탐구 기록과도 같았다. 때로는 존경심이, 때로는 연민이, 때로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이 그의 그림 속에 녹아들었다. 에밀리는 이제 거의 매일 켄타의 옆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켄타에게 말을 걸거나 그의 그림에 대해 묻지 않았다. 마치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의 교감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녀의 존재는 켄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자신과 사토 사이의 이 기묘한 관계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느덧 벚꽃 시즌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나무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바닥에 쌓인 꽃잎들은 서서히 갈색으로 변해갔다. 켄타는 자신이 이곳에 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짧았던 봄날의 이 기묘한 만남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침묵의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켄타는 스케치북을 펼쳐 빈 페이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마지막 남은 벚꽃잎들이 아쉬운 듯 흩날리고 있었다. 켄타가 오테몬 근처에 오는 마지막 날이 밝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이제 막 돋아난 연두빛 잎사귀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다. 벚꽃은 거의 다졌지만 그 잔해는 여전히 봄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었다. 켄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그곳에 도착했다. 백팩에는 스케치북과 연필 대신 지난 몇 주간 그린 사토의 그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한 장만이 들어있었다. 그 그림은 흩날리는 벚꽃잎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사토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엄격함 대신 켄타가 해석한 고독과 인내가 어려 있었다. 배경의 화려한 벚꽃과 그의 절제된 모습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켄타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작품이었다. 그는 이 그림을 사토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아니, 그냥 두고 가고 싶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사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변함없는 자세, 변함없는 표정. 켄타는 잠시 망설였다. 직접 말을 걸어볼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은 지난 몇 주간 쌓아온 침묵의 규칙을 깨는 행위였다. 켄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사토가 근무 교대를 하거나 순찰을 돌 때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위치를 물색했다. 그의 시야에서 약간 벗어난 하지만 동선상으로는 지나칠 수 있는 곳. 근처 벤치가 적당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벤치로 다가가
곱게 접은 그림을 벤치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그 위에 얹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했다. 그림을 두고 돌아서는 순간 켄타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짙은 아쉬움을 느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토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햇살 아래 그의 제복은 유난히 짙어 보였고 그의 실루엣은 주변 풍경과 이질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켄타는 더 이상 그를 돌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켄타에게 하나의 풍경이자 풀리지 않는 질문이자 짧은 봄날의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터였다. 켄타는 미련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사토가 그 그림을 발견할지 발견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어떤 확인도 어떤 대답도 없는 그저 침묵 속에 남겨진 여운. 그것이 이 기묘한 관계의 가장 자연스러운 결말일지도 몰랐다. 정원을 거의 빠져나갈 무렵 켄타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멀리 사토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부동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의 표정 또한 읽을 수 없었다. 켄타의 심장이 가볍게 내려앉았다. 역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때 켄타의 시선이 벤치로 향했다. 그가 그림을 놓아두었던 바로 그 자리. 벤치 위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그림도 그림을 눌러두었던 작은 돌멩이도 사라지고 없었다. 바람에 날아갔을까? 아니면 다른 관광객이 가져갔을까? 혹은 혹시 켄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믿고 싶었다. 사토가 그것을